안녕하세요. 지리산에서 제철 음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배워 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담글 수 있는 고추장을 알려드리려고 먼 길을 달려서 이곳 가락몰 쿠킹 스튜디오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고추장의 이름을 뚝딱 고추장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생이 담가도 할머니가 담가도 누구나 담가도 정말 손쉽게 담그면서 맛도 좋고 특별히 숙성하는 동안에 상하거나 뭐 물이 괜다거나 아니면 뭐 시큼해지거나 위에 골마지가 끼거나 이런 일이 없는 고추장이어서 좋고, 재료를 소개해드리면 당연히 고추장이니까 고춧가루 필요하겠죠. 이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시장에 가도 있고 여기저기 어디든지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되겠고, 이 가락몰에도 고운 고추장용 고춧가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역시 미숫가루처럼 보이는 이 메주가루입니다. 이거는 된장이나 간장을 담글 때 만드는 메주를 말려서 곱게 빻은 것이에요. 전국의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는 마을에서 메주가루를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을 가장 오래 잡아먹는 조청입니다. 이 조청은 우리의 전통적인 단맛을 내는 완성된 하나의 음식인데요. 이거는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수고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쉽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늘을 더해서 마늘 고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가루가 많으니까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펄펄 끓였어요. 펄펄 끓인 물 1리터, 1kg. 여기에 조청 같은 양, 물과 동량의 조청이에요. 그래서 1kg, 조청을 1kg. 그리고 얘를 이제 잘 뜨거운 물에 녹이면 됩니다. 녹일 때는 뭐 국자도 괜찮고 나무 주걱이나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잘 풀어지라고 이 거품기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물 끓여서 조청을 이렇게 해서 섞는 이 과정, 이것까지 하는데 최소한 1박 2일이 걸려요. 이 과정을 누군가가 제품으로 만드는 걸 사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고추장용 조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고추장 다 담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지면 들어 눕고 싶은 아랫목에 따끈따끈한 어떤 느낌인데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어서 잘 풀어요. 메주가루보다 고춧가루를 먼저 넣는 이유가 있는데요. 메주가루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은 6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서는 활동을 못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전체적으로 온도를 좀 낮추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따뜻한 물 속에서 마른 고춧가루가 더 잘 퍼지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벌써 고추장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온도가 이렇게 보면 체온, 따뜻한 체온 정도, 이 정도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여기에 메주가루를 넣죠. 메주가루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은 38도에서 43도 정도의 온도에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주가루를 넣어요. 자, 이제 여기에 소금만 넣으면 고추장이 됩니다. 소금. 소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담으면 한 3kg 정도가 됩니다. 3kg 정도 고추장이 되면 4인 가족이 1년 먹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재료는 365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네, 구입해서 장을 담그시면 되는데 비가 한참 많이 오는 장마철 요때만 빼놓고는 담그셔서 상온에 두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만 네, 제외하고 남은 시기에 언제든지 떨어지면 담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추장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농도는 바로 먹을 거니까 우리는 항아리에다 두고 밖에서 발효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으면 이게 아니라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농도가 되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생마늘입니다. 다진 생마늘을 적으면 한 300g에서 한 500g 정도 여기다 넣습니다. 네, 이제 잘 섞으면 색깔이 마늘에 의해서 좀 더 선명해지고 밝아지면서 더 예뻐져요. 네, 생마늘 냄새가 막 나죠.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맛이 달라지고 일주일 후에 달라지고 한 달 후에 달라집니다. 담아서 네,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혹은 유리병이나 다른 용기에다 넣어놓고 음식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마늘이 숙성되면서 단맛과 네, 마늘의 알싸한 맛이 고추장에 배어 있어서 훨씬 더 맛있어져요. 방금 전에 마늘 고추장을 뚝딱 담았습니다. 이건 2달 조금 더 전에 담아 놓은 고추장이에요. 보시면 이 농도가 달라서 자, 오늘 담은 거는 주르륵 약간 흐르는 느낌이어서 그렇고 이거는 담아 놓은 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수분도 살짝 날아가서 좀 더 점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걸로 네,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서 기름 떡볶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한 스푼 정도,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추장을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동량의 토마토 케찹을 싫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좀 넣으면 토마토의 산미와 그 감칠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량의 조청을 넣어요. 고추장이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찌개나 국을 끓였을 때 단맛이 너무 강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토마토 케첩, 조청 이 3가지만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 살짝 좀 다른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탕을 다른 것들의 2분의 1 정도의 양만 넣습니다. 설탕을 좀 넣고요. 섞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는 소스가 됩니다. 고추장 소스. 시중에서 떡꼬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닭꼬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강정 같은 거를 하는데 쓰이는 이런 소스들이 있는데요. 첨가물이 한 4, 50가지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싸고 양이 많고 맛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단순한 재료. 우리가 집에 냉장고를 뒤지거나 네, 싱크대 안쪽을 뒤지면 나오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금방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고추장 소스 이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마늘의 맛을 더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늘 한 스푼 정도를 더 넣으세요. 이 마늘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완성된 소스를 넣고 이제 떡을 기름에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서로 붙지 않게 볶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름 떡볶이고 하니까 기름을 식용유를 조금 넉넉하게 두릅니다. 기름에다 떡을 튀기듯이 떡을 구워 보세요. 떡볶이니까 볶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겉은 바삭하게 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히게 하려면 이 떡의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네, 익을 때까지 얘를 이렇게 볶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볶다 보면 떡이 익으면서 떡의 전분들이 서로 하나로 붙어요. 그런데 크게 개의치 말고 그냥 익히세요. 이게 한 덩어리가 돼도 네, 개의치 마시고 그냥 네, 이렇게 구우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어느 정도 떡이 구워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넣을 거예요. 네. 떡이 한 500g 정도 되면 오늘 만들어 놓은 소스를 전부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간을 생각해서 조금 남겨두었다가 간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때쯤에 불을 끄셔도 되고 최소로 좀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떡들이 떨어지고 네, 양념 소스를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네, 섞어주시면 하나씩 떨어지게 돼요. 자, 이제 다시 한 덩어리로 붙었던 떡이 네, 하나씩 다 떨어졌어요. 이 정도 상태에서 어린아이들 간식이나 네,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간식이 아닌 술안주 같은 걸로 내놓고 싶으시다 이러면 이때 여기에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오늘은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좀 넣었어요. 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볶아주시고요. 자, 이제 기름 떡볶이가 90%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 씨 같은 그런 견과류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이런 견과류 잣하고 호두를 좀 듬뿍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통깨도 넉넉히 넣습니다. 넉넉히 넣어서 한번 네, 마무리 섞기를 해주시고요. 완성된 기름떡볶이를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쪽파 썰은 거를 듬뿍. 어떠신가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되게 훌륭하고, 청양고추 매운 거를 잘게 다져가지고 또 확 뿌리면 매운맛이 너무 좋아서 맥주를 막 부르죠. 그래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가벼운 한 끼 식사로도 혹은 네, 술안주로도 좋은 기름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름떡볶이를 완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인 고추장 소스는 닭을 튀겼을 때 혹은 뭐 황태 같은 것을 튀겼을 때라도 굉장히 소스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강정을 만들 때도 소스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직접 담은 고추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기름떡볶이로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